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오늘은 처진 가슴에서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처진 가슴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요. 처진 가슴에서의 문제점은 유방을 싸고 있는 이런 피부 조직에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이 유방의 실질 조직을 연결하고 있는 인대들 또는 파이버들 이런 것들이 힘이 없어져서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 조직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같은 이런 극심한 유방 하수에서는 반드시 리프팅 수술, 즉 유방 하수 고정 수술을 시행해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로 심하게 처진 가슴이 아닌 이 정도의 가슴, 즉 이것을 우리가 젖샘 처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젖샘의 처짐에서는 바닥과 유방 실질 조직을 연결하는 이런 접전부의 결합 조직들이 아주 약해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형물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가슴 모양을 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유형화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볼륨이 아주 작은 사람들, 볼륨이 작으면서 처짐이 경도 약간만 처진 분들, 그리고 처짐이 중간 정도인 분들, 그리고 처짐이 심한 분들, 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볼륨이 정상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처짐이 약간만 있는 경우와 처짐이 중간인 경우와 처짐이 심한 경우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볼륨이 아주 크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극심한 가슴의 처짐은 볼륨이 아주 큰 분들한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처짐이 경도인 경우보다는 처짐이 중간이거나 아니면 심하거나 보통 이래요. 자, 그래서 볼륨이 적은 경우, 이렇게 거의 8, 9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볼륨이 적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보형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볼륨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어떨 때는 보형물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가 없겠죠. 볼륨이 큰 경우에는 이때는 보형물을 안 쓰죠.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보형물이 필요한 볼륨이 적은 가슴에서 처짐이 약간만 있을 때, 이때는 보형물 수술만 해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수술 방법이 약간 다른데, 자, 그렇고 볼륨이 작으면서 처짐이 중간 정도의 경우, 이때에도 역시 보형물 수술만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지만, 이걸 하면서 또한 처짐 교정을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볼륨이 작으면서 처짐이 심한 경우, 이때는 보형물과 처짐 교정을 같이 해야 되겠죠. 자, 볼륨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서 처짐이 약간만 있을 경우, 자, 이때 보형물 수술만으로 대부분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하수 교정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처짐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하수 교정이라고 하는 수술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흉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은 흉터가 별로 없죠. 될 수 있으면은 하수 교정 안 들어가고 이것만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라도 개선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사실 현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짐이 중간 정도면서 볼륨도 중간 정도, 자, 이러면은 이때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돼요. 보형물과
또는 같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거나 하수 교정, 즉 처진 교정. 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틀립니다. 이것만 하거나 이것만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거나 보형물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자, 볼륨이 중간 정도면서 처짐이 심하면 이건 무조건 하수 교정을 해야 되겠죠. 하수 교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형물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습니다. 자, 볼륨이 아주 크면서 처짐이 있는 경우, 이때에는 일단은 보형물은 아니고 거꾸로 줄임 수술을 해야 되겠죠. 유방을 줄이는 수술, 리덕션 맘모플라스티라고 합니다. 리덕션을 하면서 대부분은 유방을 줄이는 수술은 하수를 교정을 하는 그런 방법과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줄이는 순간에 술기를 가슴 끌어올리는 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쪽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면서 처짐이 경도이거나 중간인 경우, 이럴 때는 보형물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이쪽은 굉장히 애매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즉 환자의 나이,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출산의 유무, 출산 계획의 유무, 그 다음에 환자분의 어떤 가슴 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소망, 이런 희망사항, 이런 부분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생각해가지고 한꺼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하게, 자,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희망사항, 그리고 유방의 상태, 그리고 의사가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해주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수술 플랜을 짜주는 것이 수술 후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